사주 분석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볼 명식은 갑오년 경월 갑오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은 2020년 6월 12일 경자년 임오월 갑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일간 갑목이 태어난 월령은 5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쉽게 말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이라고 하죠. 큰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목이라고 해서 뭐 나무다 이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형이 상학적인 어떤 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형이 하학적인 어떤 물상으로 대비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은 뭐예요?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라고 하는 나무, 불, 흙 내지는 금 내지는 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상으로서 비유를 한 것이지 꼭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역시 강학상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나무 목자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 대립목이라고 해서 매우 큰 플라타너스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굉장히 큰 아름들이 높고 굵은 그런 나무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여름에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말이죠, 중하라고 해요. 중하. 그래서 중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름 중에서도 원래 4, 5, 미월이 다 여름이죠. 4월은 초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초하.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5월은 중하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은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해요. 다 여름에 해당이 되고, 여름인 계절은 매우 뜨겁고, 즉 고온, 뜨겁고 건조한 그런 날씨가 바로 여름에 해당이 되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냥 우리나라도 요즘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여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그 정도의 기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4월, 5월, 미월을 생각할 때 4월, 5월, 미월에 어떤 계절을 연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갑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큰 소나무가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냐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은 조건이 물기가 없어서 땅이 바싹바싹 말라 있고요. 한낮에 기온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40도, 50도까지 육박하는 그러한 환경이죠. 사람도 살기가 어렵고요. 그 안에서는 동물, 식물들도 살기가 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뭐 뱀이라든가 아니면 전갈 같은 것 내지는 식물 중에서는 선인장 같은 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한 환경에 아주 극도로 적응을 한 어떤 생명체들 외에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동물, 식물, 사람은 살기가 좀 매우 어렵죠. 자, 거기다 상추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적응한 개체들은 살 수가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거기다 대고 나무를 우리가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중국이 자꾸 사막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건조해지면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국토가 자꾸 사막화가 돼요. 그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를 심게 되면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들여야 되고요. 나무가 있음으로써 존립하게 되면 땅이 척박해지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땅이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갑목을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말라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은 목에 해당되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아니죠. 이건 사주 분석 특강 시간이니까 갑목이든 을목이든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갑목도 을목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근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수가 5월은 뭐예요? 절퇴지에 해당이 돼요. 퇴지.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비가 와요. 근데 비가 잠깐 오고 말면 그 뜨거운 땅의 열기를 갖다가 식히지도 못하고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의 갑목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관계 수로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더라도 한 며칠씩 충분하게 내려서 땅을 충분하게 적셔 주어야지만 좋겠죠. 그래서 그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생하는 수, 그래서 금생수하게 되니까 금이 좀 있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 격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화 진상관 격이라고 해요. 목화 진상관 격, 상관이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왕한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많이 과설시키기 때문에, 즉 설기태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인성인 수로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비견겁적인 목으로 도와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었을 때 비견겁제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겁제는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물이니까 물이 없으면 같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관격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해서 상관패인이라고 합니다.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상관격이 찰패자예요. 옆구리에다 찬다. 인성을 갖다가 찬다. 인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뭐예요? 뭘 얻었다? 수를 얻었다, 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목화 진상 관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물이 있어줘야 되고요.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또 금이 있어서 물을 생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원한적으로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목화 진상 관격에 화는 왕한 반면에 일간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수가 필요한데, 자 월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다행히도 또 경금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간목을 생조, 즉 나무가 말라 죽지 않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열기를 좀 식혀주죠. 사하라 사막 같은데 비가 오게 되면 좀 기온이 50도 40도에서 좀 30도로 이렇게 낮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이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물이 증발되는 것도 많이 막아줄 수가 있겠죠. 더하여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수가 금방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주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연지에 자수가 있어서 좌우상충해서 이 오화가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수의 근원인 자수도 상해가 를 입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단 한 가지, 일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 신금은 수의 장생, 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인 인성과 경금인 관살, 칠살이 그래도 좌우상충됐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 즉 인성이 아니라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 자체가 좀 왕해지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죠. 단순하게 그냥 인성에만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생시에서라도 좀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좀 좋은데, 가장 좋은 생시 요거 같은 경우는 병인시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가 되겠지만은, 이거는 왜 안 좋으냐면 이거는 좌우상충하는 중에 인신상충이 또 걸리죠. 그러면 이 신금이 깨져버리게 되면 임수 경금의 뿌리도 날아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생시가 못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겠고요. 그냥 한 가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정묘시 같으면은 이거는 상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목이 묘에 양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냥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목도 뿌리가 있겠고, 상관인 정화로서 간목을 수기유행할 수 있죠. 당연히 임수로서 간목을 갖다 생주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서 다시 목을 생해줄 수 있는 상생, 서로 상생하죠. 금생수하죠. 수생목하죠. 그 다음에 목은 다시 화를 상해죠. 요걸 갖다가 순환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주류불체라고도 해요. 주류불체, 계속 상생과 상생이 끊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주류불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지지에서도 같이 금생수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은, 지지에서는 좌우상충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생시에서라도 이렇게 일간의 뿌리가 있겠고 금과 수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 사주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볼 요 명식이 되겠죠. 요 명식은 자 간목이 5월에 태어나서 똑같이 목화 진상관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수도 있고 금도 얻었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이 경금은 얻었지만 월지의 상관, 일지에도 상관 가보, 그 다음에 연지에도 상관 오화가 이렇게 세 개 있기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주는 수는 하나도 없고 상관, 불의 기운만 많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사하라 사막에서 2달 넘게 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벌써 말라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급한 건 뭐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서 화를 좀 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일단 나무가 말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을 넣는다라고 해서 이게 갑자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갑자시가 되면은 물론 이제 간목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핵심은 이게 자수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좌우상충되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래는 수가 수극화에서 수가 화를 극하지만 이렇게 좌우충이 되면 왕화죠. 왕성한 화를 갖다가 수가 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독수오건 내지는 뭐라고 그러냐 독수오건이라는 뜻은 작은 물이 볶아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거신이라고 또 해요.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수거신이죠. 작은 이 배자 잔배자 우리 건배하죠. 술 마실 때 잔이에요. 술잔을 말하는 거죠.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로서 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뗄나무 신자죠. 그래서 한 술에 뗄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불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거를 불을 끈다고 한 잔의 물을 갖다 부게 되면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죠. 요 왕화 천간에 병정화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지지로 벌써 오화가 3개면 이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죠? 목이라고 하는 건 다 또 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의 관건이 있는 것인데 좌우충하게 되면 화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가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갑자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충이 되지 않죠. 물론 이제 해수 하나만 딸랑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금방 고갈될 수는 있겠지만은 충이 되지 않겠고 또 한 가지 좀 괜찮은 점은 뭐냐면 간목의 해를 보게 되면 이 해는 목의 장생처예요. 목의 장생처.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여기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요 목도 여기 통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뿔이 없는 것이 좀 약간 흠이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뭐 이건 뭐 토가 오게 되면은 뭐 그냥 경금을 살 수 있는데 일단 수가 살아났고 목이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나쁘지 않고요. 운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괜찮은 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 초년운은 그렇게 좀 좋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갑술운도 좀 좋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어떤 생시가 됐냐면 예를 들면은 경호시 같은 것이 됐다라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호시가 되면은 자 금이 있는 것이 관살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5월에 화가 왕한 중에 연지도 5, 일지도 5, 그 다음에 시지도 5에 이거는 완전히 밑으로 우리가 흔한 말로 뭐예요? 불바다죠. 불바다. 나무가 지금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긴 한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가 있었을 때는 금생수 수생목해서 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개유시 같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 유금의 경금이 뿌리를 두고 이 경금은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기 때문에 요 경금 자체는 관살이긴 하지만 나한테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주죠.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목화 진상 관격은 상관폐이면서 관위요라 그래요. 관성이 필요하다. 관자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고요. 이건 필요하다 했다 요자죠. 그래서 원래는 상관격들은 관불견이라고 해서 관성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목화 진상관격들은 관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 관성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 관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아까 생시처럼 이게 경오시가 되었을 때는 사주 원국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금, 여기 있는 경금이라든가 여기 있는 경금이라든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생수 하죠. 금생수하고 수생목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데, 수가 없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게 되죠. 자,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게 되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극설교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설사하고 위에서 타이슨한테 얻어맞는 거죠. 물론 이제 5월에 간목도 약하지만 경금도 같이 약한데, 일간을 위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 매우 약한 중에 약한 경금은 어차피 목을 극하게 되면 약한 것은 조금만 얻어맞아도 금방 상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물론 이제 이거를 화로 종격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종도 되지 않습니다. 간목도 있는 상태에서 경금 이렇게 있게 되면 화로 종하게 되면 쟁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격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운세는 뭐예요? 일단 화를 제해주고 목을 생해줄 수 있는 수운이라든가 토운도 나쁘지 않은데, 토운은 어떤 토를 봐야 되냐면 습토를 봐야 돼요. 습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라든가 축토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면 왕화, 뜨거운 열기를 화생토에서 기운을 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토는 간목을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운세 자체는 금수운으로 가지는 것이 좀 좋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는 상태에서 금운을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대우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다시 갑술 이렇게 오게 되면 다시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거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자 대우는 또 지지인 자수 오하고 또 자가 충하게 되면 이때도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간에 잠깐 임계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사주국세가 원체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주 원국 자체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병이 좀 중하다 그러죠. 병중이라 그래요. 병중인데 약이 원국 자체에서 병중 무약인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과설된다라고 하면 초지에 나의 것을 막 뭔가 타인들한테 막 뺏기는 듯한 피해 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살 두 개가 이렇게 내 옆에 첩신되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왜 피해망상 같은 거 있죠. 누구도 자기를 해치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갈 때도 항상 두리번 하면서 경계를 하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하고 같이 잘 밥을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교우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우 관계, 이런 사람들 좋지 못하고 항상 남을 의심하게 되고, 피해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질병 같은 것도 있게 되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특히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신장 쪽 이런 쪽 관계가 매우 안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시력이라든가 청력 같은 것도 매우 안 좋아지겠죠. 불안 증상 같은 거 항상 있고요. 초조해져. 이런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은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죠. 왜냐? 이렇게 되면은 남을 많이 의심하게 되면 뭐예요? 의처증,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같은 경우는 의부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고한 사주들, 특히 정신질환이라든가 피해 망상 같은 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간 자체가 뿌리가 또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 이렇게 좀 태어나게 되면 좀 많이 힘든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건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죠. 이런 사주들은.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